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녀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증여 이슈 먼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 세금, 증여 편법에 사람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행위니까요. 먼저 증여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요. 이동관 후보자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1남 2녀 이렇게인데요. 네. 이 후보자는 증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남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을 초과해서 증여세를 일부 납부를 했고, 장녀와 차녀의 경우에는 한도 내의 액이기 때문에 증여를 해서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증여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장녀와 차녀에게는 한도에 맞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장남에게는 1억 정도의 주식을 넘기고 세금을 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증여를 했을 시점에 자녀가 국내에 거주를 했느냐, 해외에 거주를 했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예. 이 5천만 원 이하의 증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자녀가 국내에 거주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주민등록상이 아니라 실거주를 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국내 비거주자라면 금액에 상관이 없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동관 후보자의 자녀가 해외 거주 중이었을 때 증여를 했다면 탈법이나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이 자녀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 동안 해외에 있었냐 계속 묻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했던 시점이 국내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후보자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방학 중에 국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방학 기간이 2달에 있었던 걸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83일 이상의 국내에 거주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국내 거주를 했냐 안 했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살펴봐야 될 점이 있다고요? 네, 소득이 있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또 증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학생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있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증여 혜택 대상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의 자녀의 경우에는 유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소득이 있는 유학생이라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유학생인데 이 주식 투자, 렌트비 이걸 어떻게 조달을 했냐 봤더니 장학금 조기수당으로 했다 이렇게 이동관 후보자가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장학금으로 주식 투자와 렌트비를 충당을 했으니까 소득이 있는 유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동관 후보자의 자녀가 증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 소득이 있는 유학생에 해당된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증여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박완주 의원이 이제 언제부터 자녀들이 해외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요청했다 하는데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 하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단어가 이제 언론 장악, 네. 외압 논란인데, 국민일보 외압을 두고도 오늘 좀 공방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을 때 일인데요. 이 국민일보가 이 후보자의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을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출고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관 후보자가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봐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건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입사 동기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필모 의원이 입사 동기여도 이거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 후보자의 답변이 어땠냐면요. 결국 기사가 나가긴 나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결국 전화를 걸었던 건 맞지만 결국 기사가 나갔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을 찾아보니까 이 변재훈 편집국장과 언론사 입사 동기라서
6개월 동안 산업시찰을 다니고 하면서 같이 교육을 받았던 친한 사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친구끼리 좀 봐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 인연, 동기니까 봐줘 이렇게 하면서 보도를 덮으려고 했던 것이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보도가 나가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 나가게 된 건데 이게 사실 사소한 부분이 아닌 게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방송법 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었거든요. 네, 보도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걸 간섭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일보의 경우에는 신문이라서 방송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동관 후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후보자가 이런 면에서 프레스 프렌들리의 자세를 갖췄다 이런 우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남 아들의 학폭 이슈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자녀 학폭 이슈가 가장 뜨거웠는데요. 왜냐하면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정됐다가 자녀 학폭 이슈로 낙마했던 정순신 변호사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의원들이 이 장남 학폭 이슈를 꺼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정순세 때도 그랬듯이 학폭만으로 고위공직자 박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후보자가 자신은 이제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는 발언도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 고려대 입학 취소가 돼야 할 사안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퇴에 의향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후보자가 이 사퇴 의향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좀 이 과정에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던 발언이 있었는데 이정문 의원이 지금이라도 방통위 후보 자진 사퇴할 의향 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 후보자가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아냥거린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네, 사퇴가 장난도 아니고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건 좀 장난과 조롱이 섞인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이 답변 이후에 청문회장에서도 웃음소리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이 의원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이 후보자가 네 이렇게 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어서 학폭 이슈를 좀 짚어보면 이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피해 학생은 총 4명입니다. 1학년인 때 3, 4월에 이제 팔과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눕혀서 밟고 핸드폰을 뺏어서 게임을 하고 또 자신을 피해 다닌다면서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다. CCTV도 없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이 진술서라는 문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 진술서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학폭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증거로 채택이 되려면 본인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건데 아무 서명 날인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진실이라고 인정하라고 하면 그건 강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정식 진술서가 아니니까 효력이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어쨌든 학폭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사과나 이런 입장을 표명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좀 뻔뻔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쟁점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요. 이 후보자의 자녀가 왜 학폭이 처벌 대상이 아니었나 이게 좀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인데요. 이동관 후보자가 직접 가해 사실이 있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열리지 않았던 걸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외압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했다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후보자는 이제 아들의 학교폭력 경위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고 유일하게 그 하나고 안에 아는 사람이 김승희 이사장이기 때문에 연락해서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부모가 담당 교사와 교장을 뛰어넘어서 이사장이라는 그 윗선에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좀 사실 의혹의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죠. 네, 또 이제 홍석준 의원이 질의에서 이 후보자가 이사장에게 학기 이후에 전학 조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 부탁을 들어두지 않고 학기 중에 5월에 강제 전학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후보자가 굉장히 큰 손실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사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송석중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이 일방적인 학폭이 아니라 청소년들끼리의 다툼일 가능성이 높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후보자가 그렇다,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다라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두둔하고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김병욱 의원의 경우에는요. 교과부 학교폭력 사항 기본 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요청을 해서 피해 학생한테 화해를 요청을 하고 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특별한 별도의 회의나 학폭위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 후보자님의 아드님을 전학시킨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자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여기서 질의에서 보면은 우리 후보자님의 아드님이라는 지칭도 사실 저는 문제가 되는 표현이라고 보고요. 네. 너무 여당 의원들이 티나게 후보자들을 두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해서도 또 질의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질의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공정성을 무시한 이제 정치적 편파성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언론관과 자신의 언론관이 똑같다고 하면서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국가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공영방송의 기본 자세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또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송 진영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수신료 폐지에 80% 가까이 동의한 이유가 뭐겠냐며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말을 한 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 방만 경영, 부실 경영 시스템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제대로 된 경영, 방송 윤리, 정파적인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후에 필요하다면 지원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KBS와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이 개편 의지를 좀 강하게 드러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정화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